자, 이제, 어,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주주 제한권 한번 해볼까요? 제한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그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 제한권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실제로 뭐 많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도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문 문제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알겠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누구에게?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그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다. 그래,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6주 전에 서면을 한다.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제안을 하면 주주는 이사에게 주총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주주가 제출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시면 이러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는 주체가 이사였잖아요. 그죠? 이사는 이러한 주주 제한이 있을 때는 어디에 보고합니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 제한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렇죠. 이렇게 법령이나 정관 위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목적 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령의 정관에 위반하게 되면 제안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또 이렇게 제안 한 자가 있다면 어때요? 제안 한 자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안 한 자가 나 주주총회 가서 이 제안했던 내용을 설명하게 해주세요라고 설명할 기회를 요구하면 어때요? 설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이러한 제도에 활용하는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제한권.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뭐 소집됐고요. 총회 소집은 매년 1회. 뭐 이건 알 거고 연휴에 할 때는 매기의 총회를 소집해야 되고 임시총회는 뭐 수시로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수 주제엔 소집 청구 366조 있죠. 이것도 우리 조문으로서 좀 알아둬야 될 조문이죠.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주전 수집 청구는 발행주식 총수 얼마? 일단 소수주주인데 요게 3%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3%. 3%다.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그죠?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야 돼요.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최근에 판례 보면은 판례에서 여러분하고 22년 판례에서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회의 목적 사항하고 소집 이유가 좀 달라요. 다를 때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정했냐면 다를 때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 법원에서요 소명을 하고 이 다른 부분을 고치라는 거죠. 고치라는 절차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출해서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그때 주주는 누구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다. 또 조심할 거는 항상 놓치면 안 될 게 이렇게 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총회 의장은 누가 하냐면 임시주총회인데 그냥 임시주총회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임시주총회 있죠? 총회 의장은 법원이 그죠? 이해관계 청구에 따라서 직권으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은 법원이 청구하거나 이와강이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선임한다는 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시총회 할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총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뭐 의장이 다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검사인 선임도 보시면 검사인 선임 청구. 그러니까 총회는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 보고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럴 때 소수 주주권의 정족수가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되죠. 회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 조사하기 위해서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할 내용은 시험에 나왔다기보다도 여기 검사의 선임은 회사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라는 거죠. 이럴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검사인 선임을 그래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할 때, 그죠? 이럴 때는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권 행사입니다. 총회 결의 방법.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권 행사다. 그래서 이걸 또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총회 결의 방법은 당연히 그죠? 보통 결의를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과반수하고 발행주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 수 되는 거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주총회는 어때요? 주총회는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죠? 주주는 대리인을 보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대리인은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죠?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조심할 게, 비교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될 게 하나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회 있죠, 이사회. 이사회에는 대리 참석이 가능할까요? 대리 참석?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사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이사, 너만 유능하기 때문에 임명을 해서 너가 업무를 처리하게 한 거지 너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는 대리 참석이 안 된다. 뭐 이 정도 조문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사망 가보시면 총회 결의관에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당연히 의결권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판례 기출 한번 볼까요? 판례 기출. 판례 기출의 1번 한번 보세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뭐냐면 주로 위임장을 말하는 거 맞아요. 위임장을 맞는데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 유무를 일조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취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더라도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있다.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요. 어, 다시 말해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되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일 뿐이죠.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른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알겠죠?
이 위임 다른 서류를 이렇게 인감증명 참석장 이 제출하는 건 뭐예요? 이 위임장을 사실은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이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지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된다. 그죠? 그 판례 표현을 좀 잘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에 하나지 않고 사본도 가능하다? 그렇죠. 사본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6번도 뭐 잘 아시겠지만, 어,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어, 재위임하는 건 가능한 얘기죠. 복대리, 재위임 가능하냐인데 재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 주주의 당초 수권에 반하면 안 되겠죠. 반하지 않는 한 예, 재위임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또 조심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다면 8번 같은 경우죠.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만약에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이것도 유효합니다. 알겠죠?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렇다면 주주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의 소속 공무원, 직원, 이 자들이 주주를 위해서 대리로 의결권 행사하는 건 안 될까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할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주가 국가란 말이죠. 국가, 지방공공단체란 말이죠. 직접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럴 때 공무원에게 참석하러 갈 수 있고 공공단체가 어때요? 직원이나 피용자에게 공공단체가 공무원에게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같으면 어때요? 직원에게 또는 피용자에게 대신 전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가능하죠. 설령 아무리 이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질상 국가를 대신하는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대신하는 것은 직원이나 피용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8조의 2에 가보시면 이제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나오죠. 의결권 불통일 행사. 이것도 우리 조문으로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 의결권 불통일 행사다. 주주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주총회 3일 전에, 주주총회 3일 전에, 3일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줘야 돼요. 나 의결권이 있는데 100주가 있는데 100개 의결권이 있는데 나 이거 의결권 100개 다 찬성 아니면 또는 반대로 통일하지 않는다. 나눠서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알겠죠?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하나 나와 있었죠? 이 알려준다. 통지한다는 거죠. 그럼 이 통지하는 거는 3일 전에 알려준다니까 3일 전에 도달주일까요? 아니면 3일 전에 발신만 하면 될까요? 발송만 하면 될까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죠?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회사의 그 행정 편의를 위해서 3일 전에 반대 의결 다시면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도달주의입니다. 여기에 도달이다, 발신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통지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일 이후에 도달됐다. 이건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회사가 그죠? 회사가 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유효합니다.
알겠죠? 인정 가능합니다. 왜? 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달지를 취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3일 이후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걸 반영해서 주총회를 할 수 있으면 어때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고 2항에 가보시면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아, 요 신탁 인수하고 타인을 위한 주식은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네요. 왜?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영해서 통일할 수도 있고 불통일할 수도 있겠죠. 각자 의견이 다를 때는 당연히 불통일 되겠죠. 예를 들면 신탁을 인수했다 그러면 A라는 자 B, C가 그때 신탁을 했는데 A가 100주, B가 50, 100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신탁한 사람들 A, B, C잖아 그죠? 이들이 의견이 다르게 주장하면 어때요? 신탁을 인수한 회사는 주총에 참석해서 A가 원하는 대로, B가 원하는 대로, C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사를 해줘야 되겠죠. 다르게 행사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는 성질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조면에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의결권 불통 행사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판례가 아마 판례 기출에 이게 나와 있죠. 주주가 둘 이상 의견 가지고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3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취지를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사에 3일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틀렸죠.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죠. 발송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냐면 전자적 방법에 의결권 행사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사회 결의로 입니다. 알겠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 어떤 조건에 할 거냐? 첫 번째가 이사회 결의로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어요. 요겁니다. 이사회 결의로. 그 다음에 회사는 수집 통지할 때 주주가 전자적 방법권 행사할 때 내용을 통지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쭉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항 가보시면 동일한 주식에 관해서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는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딱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동일한 주식에 관해서 전자적 갈 거냐, 서면 할 거냐 행사하는 경우죠. 전자적 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할 때는 반드시 어느 하나 방법을 선택해서 해요.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는. 됐죠? 나머지는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결권을 볼 겁니다. 의결권. 의결권 부터는 정족수 계산 등등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